그냥 내 뇌를 그냥 그 언어에 그냥 푹 담가버리는 거죠. 그냥 담가버리는 겁니다. 대회사원. 제가 제일 아끼는 컵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회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회사와 함께 학업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많은 대학생분들 시험 기간일 것 같은데 저도 시험 기간입니다. 어제 시험 하나가 끝났고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이제 기말고사가 오겠죠. 어제 시험이 굉장히 빡센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자 영상을 하나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이 영상은 6개월 만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학습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이죠. 5개의 원칙과 7개의 액션을 가지고 모든 언어를 학습하면 6개월 만에 유창한 수준, 플루언트한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보시고 한번 각자 나의 영어 학습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회사원. 왜 우리가 언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with wars, all sorts of things going on. And if we can't communicate, we're really going to have difficulty solving these problems. So we need to be able to speak each other's languages. This is really, really important. 지난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어의 본질이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잖아요. 굉장히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문제풀이형 언어를 접하게 하는 이런 교육 체계, 이 거대한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풀이형 언어를 어릴 때부터 접하다 보니 우리는 이 언어가 인간 사이의 교류,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는 이런 중요한 언어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풀어내야 되는 문제, 딱딱하고 재미없고 역동성 없고 정적인 이러한 존재로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고, 어쨌든 언어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인 것이고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빠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익혀야 한다.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표현에 따르면 comprehensible input 이었습니다. Green and the purple people were people who had learned by grammar and formal study. The green ones are the ones who learn by comprehensible input. So comprehension works. Comprehension is key. And language learning is not about accumulating lots of knowledge. In many, many ways, it's about physiological training. 이 언어라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노출되어야 하고 많이 접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입이 아프도록 많이 소리를 내봐야 하는 것이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면 노출시킬수록 이 언어는 향상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를 받아들일 때 있는 감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언어를 배울 때 내가 슬프거나 괴롭거나 짜증을 난다면 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 반면에 릴렉스 되어 있고 기쁘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 이것을 종합 정리하면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의 오감을 활용해서 이 언어를 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오감을 활짝 열어서 이 언어를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죠. 체화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언어 학습의 방향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언어 학습을 할 때는 이 모호함을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언어라는 것은 너무 크고 방대하고 그런 모호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모호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지문을 주고 사지선다, 오지선다 주고 여기서 답을 골라라 이렇게 강요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정확한 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명확한 답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내 점수가 떨어지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저도 토익 문제 풀 때도
전부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토익 문제 풀다 보면 저 아예 생판 처음 보는 문장을 접할 때도 있고 리스닝이 아예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주변 컨텍스트들을 활용해서 문장이나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해내기도 하고 뭐 분위기를 통해서 뭐 답을 도출해내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법 어프로치, 이 문법을 통한 영어 학습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법을 통한 영어 학습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말이죠. 수학 공식을 대입을 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모호함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문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는 모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호함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모호함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언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라고 이분은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정확한 문법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절대 언어가 빠르게 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이 언어의 모호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세웠으면 우리가 실제적인 액션 플랜들을 짜야겠죠. 가장 공감된 부분만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게 많이 들어라 예요. 그러면서 brain soaking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You put yourself in a context where you're hearing tons and tons and tons of the language, and it doesn't matter if you understand it or not. You're listening to the rhythms, you're listening to patterns that repeat, you're listening to things that stand out. So just soak your brain in this. 결국엔 아까 그 프린시플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뭐 동일합니다. 내 오감을 활짝 열어서 이 영어 혹은 언어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나를 완전 노출시켜라. 자주 노출시키고 나를 그냥 내 뇌를 그냥 그 언어에 그냥 푹 담가버리는 거죠. 그냥 담가버리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뭐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영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유치원생들이 보는 그런 그림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 쉬운 책부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보는 책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영어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한 것처럼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또 많이 말해보고요. 혼잣말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혼잣말 계속 했었거든요. 뭔가 외국인이나 원어민 친구가 없다. 그러면 혼자라도 해야죠. 혼잣말 해야죠. 뭐 내가 오늘 배운 표현, 외운 표현, 거울 보면서 혼잣말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냥 그 바둑 기사들이 혼자 바둑 두듯이 그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질문하고 막 대답하고 막 토론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약간 길거리 가면서도 저는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딱 핵심을 축약을 하자면 내 오감을 열어서 그 언어에 나의 뇌와 내 모든 그냥 근육들을 내 온 몸을 그냥 거기다 그냥 담가버리자. In English, 1,000 words covers 85% of anything you're ever going to say in daily communication.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문장을 외우는 방식이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이게 가능한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구사하는 문장이나 이런 표현들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1,000개, 많으면 3,000개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단어였는데 전 사실 단어만 외우는 것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외우셔야 실질적인 이 언어 구사 능력이나 이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영단어, 우리말, 뜻 이렇게 1대1로 대응시켜서 외우는 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영어 단어가 있으면 이 영어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을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룰 예정인데 이 영어 단어를 이 영어의 시노님, 유의어로 외우는 방식 이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rect Connect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외울 때 나의 아까 말씀드린 뇌를 그냥 그 소킹, 그 담가버리는 느낌의 이 연장선상에서 이 단어의 이미지, 그리고 느낌, 촉감, 뭐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이 단어와 나의 이미지를 연동시켜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뭐 예를 들면 fire가 있으면 이 fire를 통해서 연관되는 나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죠. fire, 뭐 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fire면 뭐 불로 인해서 뭐 타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뭐 뜨거움, 환함, 뭐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ire라는 이 영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내 뇌에서는 이 fire 하면 어떤 특정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는, 그렇게 돼서 이 fire와 이 우리말 단어의 이 번거로운 이 링크를 없애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단어가 좀 고급화되고 추상화될수록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최대한 나의 생산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결국에는 이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을 외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말하고 였습니다. 개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걸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계시고 논문도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이 되면 논문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니까 누르셨던 분들은 누르실 필요 없고요. 구독 눌러주셨으면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자유롭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